안녕하세요. 독서여행입니다.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200페이지서부터 275페이지까지 읽어보고 인상 깊은 구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지우개 달린 연필이야. 지우는 기능과 쓰는 기능을 한 몸뚱이에 달아놓은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비참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고 망각과 추억이 함께 있으니 말일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행복하지도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절은 인생은 선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생명을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듯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받고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저한테 온 큰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선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침묵에도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도날로 자르듯 생겨난 그 침묵. 웅성웅성 왁자지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88 서울올림픽의 개막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부분이 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떤 마스게임을 했고 노래를 했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그 잠실 운동장을 그 횡단했던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88 올림픽 하면 딱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어령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생각해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침묵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거는 침묵이다. 너무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침묵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88 올림픽의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일을 놀이처럼 하는 샤넬의 이야기예요. 샤넬이 너무 일에 몰두해 있었더니 직원들이 샤넬한테 좀 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샤넬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게 일로 보이니? 나는 이게 노는 거고 이게 쉬는 거야. 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효령 선생님이 본인이 그 서울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준비하면서 그게 만약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데 본인은 그게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놀이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 놀이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돈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화도에 있는 화문석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화문석이라는 그 무늬를 짠 건 화문석이고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 무문석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무문석이 더 비싸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화문석은
모양을 짜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짜면서 본인도 그 짜는 사람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디자인한 모양대로 이 화문석이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화문석을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한데 무문석을 짜는 거는 그렇게 고된 노동이래요. 아무 무늬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민무리를 짜야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화문석 잘래? 무문석 잘래? 저는 화문석을 짜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용서해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있으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셔서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용서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은 용서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참 큰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구절은 버려두다라는 우리말을 재미있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버리는 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거잖아. 버려두는 건 그 흐름대로 그냥 두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버려두면 김치가 묵은지가 되고 누룽지가 숭늉이 되잖아. 버리지 말고 그냥 버려두면 스스로 부풀고 발효가 되고 생명의 흐름대로 순리에 맞게 생명 자본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지 말고 살아있는 것은 그냥 그 흐름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말이지만 이 말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 그 흐름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 개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놔두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새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잘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구절은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라이벌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벌이 있을 때 나도 발전하고 상대도 발전하고 둘이 같이 윈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김연아 선수와 그의 라이벌이었던 마오 선수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마오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마오 선수도 김연아 선수 못지않게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둘이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진짜 피겨 역사상 아주 큰 업적을 세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모든 페이지가 다 너무 주옥 같은 글이 많아서 이 책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선생님이 80평생을 살면서 그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거를
정말 엑기스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끝까지 읽어보고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